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예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앗간 주인은 다른 상인들과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 아내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지. 계란장수가 말하자 듣고 있던 목수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무 토막 하나만 있어도 말머리를 조각할 수 있다네. 그러자 대장장이가 말했어요. 내 개는 가장 빠른 산토끼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네.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딸은 지프로 금실을 만들 수 있다네. 그런데 방앗간 주인의 말을 듣고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아, 정말이라니까. 내 딸은 지프로 금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당신의 딸에게 그런 재주가 있단 말이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방앗간 주인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 그렇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군. 당신의 딸이 그런 재주를 가졌다면 내일 당장 궁전으로 데리고 오시오.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소. 다음 날 방앗간 주인은 딸을 데리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방앗간 주인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에게 왜 궁전에 가야 하는지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방앗간 주인과 그의 딸이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왕은 그들을 직접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정말 아름다운 소녀로군.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이의 능력을 시험해 봐야겠소. 왕은 방앗간 주인의 딸을 집이 가득 쌓인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곳에서 네 실력을 뽐내보아라. 하지만 만약 내일까지 여기에 있는 집이 금실로 바뀌어 있지 않는다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소녀는 바닥에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야? 소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소녀 앞에는 길고 뾰족한 꼬리를 가진 아주 작은 난쟁이가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냐고? 난쟁이가 다시 묻자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지프로 금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겐 그런 재주가 없어. 아니, 그것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야? 그 정도는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대신 내가 널 위해 그것을 해주면 너도 내게 무언가를 줘야 해. 넌 내게 뭘 줄 수 있니? 이 목걸이를 너에게 줄게. 소녀는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목걸이를 받아든 난쟁이는 까맣고 작은 눈을 깜빡이더니 주머니 속에 목걸이를 넣었어요. 그러고는 물레 앞에 앉아 물레를 윙윙 3번 돌려 실패를 감았습니다. 난쟁이가 물레를 3번 돌릴 때마다 짚은 금실이 되어 실패에 감겼어요. 소녀는 난쟁이가 물레를 돌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깨어났을 때는 난쟁이가 밤새 물레를 돌려서 그곳에 있던 짚을 모두 금실로 만들어 놓고 사라진 후였어요. 날이 밝자 한 걸음에 달려온 왕은 짚이 모두 금실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매우 만족스러워했어요. 왕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금실들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난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 왕은 방앗간 주인의 딸에게 마실 것과 음식을 주고 나서 다시 그녀를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큰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방에 있는 집도 내일까지 금실로 만들어 놓아라. 소녀는 물레 앞에 앉아 짚을 넣고 난쟁이가 했던 것처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난쟁이처럼 짚을 금으로 변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홀로 방 안에 갇힌 방앗간집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서글피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펑 하고 난쟁이가 나타났어요. 아니, 왜 또 우는 거야? 뭐가 문제야? 난쟁이가 묻자 소녀는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잘 알잖아. 만약 내가 이 방 안에 있는 짚을 내일까지 금실로 바꿔놓지 않으면 난 죽고 말 거야. 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게 무언가를 주어야 해. 방앗간집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난쟁이에게 주었어요. 반지를 받아든 난쟁이는 물레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윙윙 신나게 물레를 돌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큰 방 안에 쌓여있던 짚은 모두 금실로 변해 있었어요. 방 안의 짚이 모두 금실로 변해 있는 것을 본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는 곧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야. 더 많은 욕심이 생긴 왕은 방앗간집 딸을 더 크고 더 많은 짚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밤새 이 방에 있는 짚을 모두 금실로 만들어 놓아라. 이번에도 네가 성공을 한다면 널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왕은 방앗간집 딸을 방에 가두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가난한 방앗간집 딸이지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재능을 가진 아가씨로군. 방 안에 홀로 남은 방앗간집 딸은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난쟁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짚을 모두 금실로 만들어주면 이번에는 뭘 줄 거니?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남아있지 않아. 소녀가 힘없이 난쟁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미래에 네가 갖게 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뭐? 미래에 내가 갖게 될 것이라고? 그래. 네가 왕비가 되어 낳은 첫 아이를 내게 준다고 약속해 주면 돼. 난쟁이의 말을 들은 소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힘든 상황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 좋아. 방앗간집 딸이 약속을 하자 난쟁이는 교활하게 웃으면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윙윙 하는 소리와 함께 짚이 금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던 소녀는 아침이 되어 깨어났어요. 소녀가 눈을 뜨자 넓은 방이 반짝거리는 금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은 짚이 금실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어요. 드디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구나. 왕은 약속한 대로 방앗간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왕비가 된 소녀는 난쟁이와 했던 약속을 잊은 채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왕비는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난쟁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히히히, 작고 귀여운 아이로군. 왕비가 되어 첫 번째로 아기를 낳았으니 이제 약속을 지켜야지. 난쟁이는 꼬리를 빙빙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네게 줄 수 없어. 난쟁이를 보자 자신이 했던 약속이 떠오른 왕비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약속한 거니까 이제 이 아이는 내 것이야. 꼬리를 빙빙 돌리며 웃고 있던 난쟁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왕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이러지 마. 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하지만 넌 나와 약속을 했잖아. 난쟁이는 소리쳤어요. 왕비는 난쟁이에게 사정을 했지만 난쟁이는 왕비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해. 왕비가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하자 난쟁이는 왕비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흘간의 시간을 주지. 그 안에 내 이름을 알아맞힌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겠어. 난쟁이가 돌아간 후 왕비는 밤새도록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보았던 모든 이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신하를 보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이름들을 알아오도록 했어요. 다음 날 난쟁이가 나타나자 왕비는 자신이 알아낸 이름들을 하나하나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난쟁이는 한결같은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내 이름은 그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난쟁이는 교활한 웃음을 짓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둘째 날에도 왕비는 신하를 시켜서 이름으로 쓰이는 모든 단어를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쟁이가 오자 왕비는 자신이 알아낸 온갖 이름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난쟁이는 한 가지 대답만 했습니다. 내 이름은 그게 아니야. 셋째 날 새로운 이름을 찾으러 나갔던 신하가 돌아와서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왕비님, 새로운 이름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숲 가장자리의 작은 길을 따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생긴 난쟁이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신하가 말한 난쟁이가 그 난쟁이임을 한 번에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그 난쟁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자 신하는 난쟁이가 불렀던 노래를 왕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 비밀은 나만 알고 있지. 내일이면 왕자님은 나에게 오지. 왕비는 내기에서 졌고 내가 이겼어. 룸펠슈틸치헨. 내 이름은 아무도 모르지. 왕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고는 난쟁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난쟁이는 기분이 좋은 듯 여느 날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를 본 왕비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혹시 네 이름이 푸딩이니? 아니, 내 이름은 그게 아니야. 왕비는 난쟁이의 이름을 알면서도 일부러 엉뚱한 이름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퍼즐이 네 이름이니? 아니, 내 이름은 그게 아니야. 그럼 너 이름은 룸펠슈틸츠헨이구나? 왕비가 이름을 말하자 깜짝 놀란 난쟁이는 벼락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펄쩍펄쩍 뛰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그 후 왕비는 아기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